세상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자주 먹긴 어렵습니다. 주머니 얇은 서민들의 고단한 일상을 녹여주는 특별한 음식. 바로 소고기죠. 자주는 이렇게 먹으면 큰일 나겠죠. 이빨이 없는 사람도 먹겠어. 살살 녹는데. 바라만 봐도 행복해지는 고기 한 점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소는 어떻게 고기가 되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걸까요? 수많은 고기 부위들만큼이나 다채롭고 잘 우려낸 육수보다도 진한 인생을 서울 마장동에서 만났습니다. (2,000여) 개의 육류 업체들이 끝없이 펼쳐지는 붉은 거리. 마장 축산물 시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기 시장입니다. 특히 도매 업체들이 줄을 이루는 시장. 새벽부터 들어온 소, 돼지의 손질이 한창입니다. 여기는 한우만 취급하는 업체라는군요. 진짜 크네요. 이게 몇 킬로짜리냐? 440짜리. 440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더 큰 것도 있어요. 500kg, 600kg, 700kg까지도 있어요. 현재 지금 저걸 각을 치는 게 저기 앞다리예요. 앞다리. 앞다리 오면 사람으로 치면 이게 앞다리 보이잖아요. 위부에 위부. 제일 귀한 부위는 여기 안심. 이쪽이 이제 등심이랑 연결되는 부위인데 네. 이게 이쪽이 안심이고 이쪽이 뒤가 채끝이에요. 채끝 등심. 네. 이게 올라오셔가지고 이제 이쪽에는 뭐 뒷다리살이라고 해서 설도, 우둔, 설깃이 들어있죠. 그리고 여기는 사태. 국거리로 많이 쓰시는. 이건 이제 살치살이라고 하는 건데. 좀 특이하네요. 네, 이거는 뭐 등심에서 조금 나오는 한 마리에서 이 정도 나와요. 맛있어요? 맛있죠. 높죠, 이래서. 도축장에서 내장을 빼고 들어온 거대한 소를 해체하는 건 모두 사람의 손으로 직접 해야 합니다. 뼈를 발라내고 39개의 다양한 부위로 분류하는 작업. 정형이라고 하죠. 우와. 이거 어디 부분이에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치맛살이라고 해서 육회나 육사시미에 많이 쓰이는 부위. 아, 육회 좋아하는데. 일단 드세요. 아, 여기서 드세요, 가끔? 하다가 작업하다가 좀 맛있어 보이면 하나씩 띄어서 먹기도 하고 하죠. 맛보려고. 고기가 좋나. 아깝지 않아요? 그거 팔아야 되는데. 네? 원래 살짝이 넣겠죠. 입에다 살짝이 넣겠죠. 그래, 직원들 먹으면 그거 아깝게 생각하면 안 되죠. 칼을 잡은 지 38년. 강용구 사장님은 마장동에서도 소문난 베테랑 정형사입니다. 그런데 시장 생활의 시작은 고기가 아니었다네요. 남대문에 가가지고 처음에 쌀가게를 먼저 들어갔었죠. 네. 쌀 배달을 하다가 거기서 알게 돼가지고 이 육국간을 들어갔었죠. 배우고 싶더라고요. 신기하고 막 손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뼈만 싹 나오니까.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배우고 싶어서 그랬지. 18. 남자답고 멋있어 보여 뛰어든 낯선 세상은 평생의 터전이 됐습니다. 마장 축산물 시장은 1963년 문을 열었습니다.
상인들 중엔 그 오랜 세월의 대부분을 함께 온 분들이 많죠. 땅바닥에 그냥 깡통 깔아놓고 앉아서 한 더모은 돈 몇 사람 했고 37년 전이니까 여기가 축산물, 여기가 축산물이었어. 돼지, 소 때리 잡은 데. 소 돼지가 여기 다 들어왔거든. 때리 잡고 막. 그러면은 막 소들이 우는 소리가 나. 이 작업자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 우는 소리가 이렇게 우는 소리, 그냥 엄마가 아니고 어머 이렇게 우는 소리가 그렇게 슬픈 거야. 그 소리가 막 들렸어. 내가 여기가 사니까 여기가 였으니까. 도축장과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된 축산물 시장. 도축장은 1998년 문을 닫고 그 자리엔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근해 있죠? 네, 거기쯤이 도다장 정문이었었고 이렇게 이 부지가 정리된 도다장이었어요. 도축장과 경매장까지 함께 있던 그 시절이야말로 마장 축산물 시장의 최대 전성기였죠. 하루에 도살하는 양이 소가 많을 때는 한 700~800마리, 아주 많을 때는 한 1000여 마리, 적을 때는 뭐 한 150마리, 한 250마리, 적은 날. 그 기준 있을 때 그 정도로 도살하던 데가 굉장히 큰 규모예요. 세월 따라 풍경은 많이 변했지만 그 명성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전 9시가 되면 소매점들도 문을 열면서 시장은 더욱 활기를 띱니다. 여기는 이제 여자분들이 이렇게 많아요. 네. 아니 나는 많아. 아줌마보다 젊잖아요. 내가 여자들 다 모집했다는 거 버렸어. 우시장으로 집합시켰어요. 다 집합. 딸 며느리 다 모집해. 그러면 어떻게 며느님이세요? 네. 아드님 놔두고 그 며느님한테 이걸 물려주시려고. 지가 한다잖아. 할아버지하고 나오고 해서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80살이니까 그만두고 나 같이 그만두려고 자기가 한다고 해서 나온 거예요. 평범한 가정주부였다는 미애 씨는 1년 전부터 시장에 나왔습니다. 가게에서 내장은 며느리 미애 씨 담당입니다. 요거는 소 위 부분이고요. 양, 요거는 벌양, 요거는 곱창, 요거는 홍창이라고 끓여 먹는 거. 얼마쯤 되니까 이거 좀 만질 수 있던가요? 네. 처음부터 그냥 탁 했어요? 아유, 조금 6개월 지나니까 이제 조금 만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해야 되겠다 마음 먹으니까 하게 되더라고요. 소, 돼지와 관련된 거라면 없는 게 없는 시장. 그런데 이건 뭘까요? 이게 뭐 만드는 거예요? 묵 만드는 거예요, 묵. 묵이요? 네. 콜라겐. 근데 묵을 만드는데 파도 집어넣나요? 네? 파를 집어넣나요? 네, 고기니까. 이렇게 들어가야지 맛있어요. 콜라겐 성분이 많은 돼지 껍데기로 만들었다는 묵. 그래서 이름하야 콜라겐 묵이라는군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얼마 정도 이제 식혀야 돼요? 4시간, 5시간. 그렇게 오래 걸려요? 4~5시간 식어야지 굳어져요. 아이고, 정성이 끝이 없네요. 이렇게 해서 얼마씩 파세요? 한 바구니에 10,000원씩. 이 정성에 비하면 이렇게 비싼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나왔어요? 있잖아요. 간단하잖아요. 탱탱하게. 신기하네. 저녁이 되면 시장 서쪽에 위치한 소매골목은 손님들로 북적이기 시작합니다. 대부분 질 좋은 한우 고기를 더 싸게 먹기 위해 일부러 마장동을 찾은 이들이죠. 진짜 되게 설레요. 설레이세요? 밥을 안 먹고 가지고. 이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친구 커플들이 다 여기서 고기 먹고 막 이런 거 얘기 들었어가지고 저도 한번 와봤죠. 싸게 한우 먹는다 그래가지고.
들어와 보니까 어때요? 시장에 들어와 보니까 어땠어요? 와, 고기다. 아름다우신데 왜 인터뷰를 너무 잘 어울리셔갖고 좌측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이 계세요. 가게 사장님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가 본 곳. 아, 식당이었군요. 소매점에서 구매한 고기들을 가지고 와서 상차림 값만 내고 손수 구워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세심하게 비교해서 직접 고른 고기. 더 맛있어 보이네요. 고기를 팔지 않는 고기 식당. 소매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4년 전 시장협동조합에서 만든 마을 기업이죠. 고기 사갖고 가시는, 댁으로 사갖고 가는 분만 계셨죠. 근데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고기 사가지고 먹을 장소가 생겼으니까 이제 잡수고 가시는 거죠. 네 분은 어떤 관계세요? 회사 동료였어요. 아 근데 여기 앞에 두 분은 작년에 정년 퇴임하시고 우리 두 사람은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옛날 얘기도 하고. 중장년층에게 마장동은 애틋한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분들도 오래전부터 단골이었다네요. 예전에 마장동은 어땠는데요? 대천 옆에 무허가로 불량주택밖에 져가지고 거기서들 먹어요. 그 집이 이제 푸죽간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앞에가. 그냥 거기서 해가지고 그 집에서 먹는 거지. 세월 따라 시장도 많이 변했습니다. 저녁 때는 이 깜깜해갖고 불도 없어가지고 지금은 아까 들어올 때 막 불이 켜져 있고 위에 오늘 같은 날 비 오는데도 위에 이렇게 차막까지 해서 천장까지 있어갖고 비도 막으니까 오지만 옛날에 그런 게 없으니까. 달라진 마장동에선 이제 새로운 추억이 고소하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단잠에 빠져있는 깊은 밤. 마장동의 시계는 반바퀴 먼저 돌아갑니다. 근데 고기가 벌써 들어와 있네요. 아, 12시 한 반 정도면 들어와요. 아침이면 부위별로 도매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형 작업은 이렇게 밤새 이루어지죠. 몇 살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일을? 저요? 네. 19 대나? 그때가? 네. 30년 넘는 세월을 새벽마다 소와 씨름해 왔다는군요. 매 순간 날카로운 칼과 함께하는 작업. 셀 수 없이 많은 소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동안 위험한 순간도 많았습니다. 여차하면은 많이 다치죠. 그러니까 이건 순간순간 팔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그냥 여차다가 때 칼 때문에 다치신 데가 있어요? 예, 있죠. 어디가요? 해요. 아, 88년도구나. 잠실병원에서 3주간 이런 그때 진단 나왔나? 에이, 한동안은 두렵죠? 진짜요. 팔이 두려워져요. 이거 잠깐만 빌어도 어우, 막 그때는 한두 시간 달달달 떨어요. 칼이 울트라는 걸 느끼죠? 꼬맨 자리. 아, 이 상처들이 꽤 있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그러니까 왼손은 내 게 아니에요. 남의 거라고 봐야죠.
우리가 편하게 즐겼던 다양한 고기 부위들은 누군가의 숱한 상처 속에서 만들어졌던 거네요. 잠을 잊은 채 수많은 위험 속에서 일하는 정형사들의 꿈은 한결같습니다. 바로 내 가게를 차리는 거죠. 20년 경력의 손용호 사장은 막내 허드렛 일부터 시작해 1년 전 드디어 그 꿈을 이뤘습니다. 처음에 그 오픈했을 때 기분이 상상이 안 되네요. 어땠을지. 그냥 힘들게 시작해서 이제 꿈을 이뤘구나 그런 생각 들죠. 처음에는 기분 좋고 이게 제가 뭐 그런 말을 잘 못 하겠어. 잘 뭐라고 표현을 못 하겠네. 어디 20년 경력의 사장님 정영솜 씨 한번 볼까요? 숙련된 정형사들이 소 한 마리를 해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시간. 500kg의 소는 뼈와 기름을 발라낸 후 200kg의 고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지금은 이렇게 베테랑 정형사가 됐지만 그에게도 힘든 세월이 있었습니다. 밥 먹으러 가게 되면 이제 예전에는 이제 밥을 밖에 나가서 먹은 적도 있고 하거든요. 형님들 먼저 보내놓고 형님들 없는 틈을 타가지고 그냥 혼자서 연습하다가 뒤통수 몇 번 맞고 그렇게 처음에 일을 배웠죠. 꿈을 향해 칼을 놓지 않았을 지난 20년의 땀과 열정이 눈앞에 그려지는 것 같네요. 마장 축산물 시장엔 고기와 뗄 수 없는 인연들이 많습니다. 마장동에서 30년간 칼을 갈아왔다는 이분, 그야말로 칼의 달인이시죠. 이런 거는 작은 거는 발골하는 거고, 네. 큰 거는 이제 대동을 보는 거지. 뭐 등심을 쓴다든가 고기를 쓸어서 파는 데서 이 사용 많이 하는 거고. 큰 칼은 조금 작은 거 중간짜리들은 이제 손질하고 그러는데 많이 쓰고 그래. 다 틀린 용도가 다 있어. 하루에 손질하는 칼은 300여 자루. 그렇게 30년을 보냈으니 이젠 칼날이 다른 모양만 봐도 많은 걸 알 수 있다네요. 또 깐깐한 사람들은 또 칼 쓰는 거 어떻게 칼 쓰는 승질에 따라 사람도 승질이 다 틀려요. 그러면 그 칼만 보면 칼 주인이 누군지도 알 수 있으세요? 다 알아요. 그 안 모르면 여기 한 200자루씩 100자루씩 갖다 놓으면은 다 찾아줘야 돼. 자기가 자기 칼을 잘 몰라. 자기가 쓰는데. 그럼 내가 찾아줘야 돼. 아니 이거 바뀌면 난리 나지. 고기시장에 생선 장수가 나타났습니다. 마장동 고기들만큼이나 싱싱한 생선들이네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고기시장에서 생선 팔 생각을 한 걸까요? 나는 생각도 안 했지. 너가 팔릴지라고. 나는 장사한 지는 한 35년 정도 됐어. 여기 들어온 지는 한 10년 됐고. 그런데 여기 한번 뭔 일 때문에 누구 만나러 와가지고 장사가 의외로 잘 되더라고. 그때는 엄청나게 잘 됐어. 틈새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셨네요. 하는 거 하자는 거. 우리는 또 고기를 좋아해. 생선은 우리 애들은 또 생선을 안 먹어. 고기 장사들은 생선을 좋아해. 생선 장사는 고기를 좋아하고. 그렇지. 그래 더불어 사는 거지. 네. 고기 샀잖아. 고기 장수도 생선 장수도 함께 행복해지는 맛있는 공생이네요. 아, 정신
야, 미안해요. 미친다 진짜 이거. 여기 엄마들은 4시에 나와. 4시에 다. 4시에 들어와. 새벽 4시에. 그래 하루 종일 이제 돈 벌다가 이 시간 출출을 하니까 그냥 언니, 한잔 언니 나는 옷에 있잖아. 우리 신랑 손 다치는 바람에 3시 반에 나는 우리 신랑이랑 같이 나와서 물건 버렸고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나 봐. 오빠는 기지가 지금 몇 살이야? 그런데 요즘 새벽밥 먹으며 부지런히 일하는 상인들의 한숨이 깊답니다. 그때부터 너무 장사가 안 돼서 난 그럴 때가 진짜 힘들고 IMF 때보다 더 심하다 하더라고. 지금 현재가. 그래 진짜. 너무 힘들어 지금 진짜. 거짓말 아니라 힘 많이 들지. 이 시장 자체가 너무 옛날에 비해서 너무 진짜 안 돼. 장사 자체가. 자, 우리 시장 발전을 위하여. 위하여. 최근 몇 년 사이 상인들의 협동조합을 주축으로 불황을 이겨내려는 변화의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위생에 더욱 신경을 쓰고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점이 점점 늘고 있죠. 그래서일까요?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친구들한테 소문 들었고요. 그 황학동 벼룩시장 나올 때 가까운데 또 이게 마장동 우시장이 있어가지고 먹거리도 좋다고 그런 얘기해서 알았죠. 저 여기 오늘 처음 오신 거예요? 처음 왔어요. 물어물어 왔어요. 근데 이게 해줘야 돼요. 사시미는 안 해주면은 힘줄이 걸리는 게 있어요. 난 비벼 먹어요. 여기 소 간은 어디서 사서 먹어야 돼요? 소 간요? 몇 건이나? 아니 뭘 몇 건이야. 나 조금 먹으려고. 손님말이 떨어지자마자 재빨리 싱싱한 소간을 구하러 갑니다. 한 번 온 손님은 반드시 단골로 만들겠다는 필사적인 노력이죠. 힘드니까 택배도 하라 그래요. 어머님이 사시는 것보다 저희가 사는 게 훨씬 나아요. 그렇죠. 간 좋은 거예요, 어머님. 뭐라 그럴까. 일단 좀 규모가 크고요. 그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자기가 잘못하면 단골 없이 장사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오시는 분들이 다음에 또 오게 하려면 일단 물건도 좋아야 되고 믿을 수 있게 그런 면에서 좀 차별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매가 함께 일한다는 가게. 사장님은 동생 덕주 씨입니다. 도매점을 10년 동안 하다가 5개월 전 소매로 전환했다는군요. 요즘엔 또 식당이 많이 생기고 그래서 한우를 많이 사시잖아요. 그래서 한우가 장사해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소매로는. 이게 젊은 층도 많이 오고 그래서 내가 빨리 생각을 바꿨죠. 동생을 도와주고 있는 언니 덕미 씨는 진열 담당입니다. 일식집에서 일했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네요. 언니가 조언을 많이 해줘요. 이렇게 장사하라고. 이렇게 해야 손님들도 내가 이뻐, 내 눈에 이뻐야 손님들 눈에도 이뻐. 이왕이면 이쁜 거 사갖고 가지. 일단 시각적으로 한번 보니까. 정말 예쁘게도 담으셨네요. 이번엔 외국인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나 봅니다. 최근 시장엔 외국인 손님이 늘면서 아예 메뉴판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하나 더? 하프, 쌤. 이거 살치살. 오케이. Where are you from? Hong Kong. I'm from Hong Kong. This is the first time I come here, but I feel it's very nice. The beef is very good. 도매 중심이었던 시장의 소매점이 활성화되면서 젊은 상인들 사이에선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차돌은 이거 좀 찍어 드시면 맛있거든요. 그거 맛있더라고요. 좀 더 드릴까요? 네. 고기 드시다가 부족해서 더 사러 오신 거예요? 먹고요. 이제 집에 가서 다 먹으려고 그때 사가지고. 세 번째 오신 거예요.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가게는 자체 개발한 소스로 승부를 걸었답니다. 이거는 허브 갈릭 버터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거는 저희가 테스트 중이에요. 이제 고객 만족도도 봐야 되고 이 맛은 굉장히 깊더라고요. 같은 시장 안에서 같은 상품 가지고는 뭐
어떤 차별화된 게 없기 때문에 남들하고 자꾸 이렇게 차별화를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노력들. 마장 축산물 시장은 지금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제비치를. 어제 만났던 강용구 사장님은 새벽부터 정형일을 하고도 아직 퇴근 전입니다. 마을교회에서 찍어요? 아니 보니까 다 다른 가게들은 정형이나 그 손질하신 분들은 5시쯤 가면 다 가시던데. 나는 있어야지. 내가 세팅한 거니까 다 해. 못 믿어서 그래요? 아니에요. 이제 이 세팅도 노하우가 있을 것 같아요. 손님들 우리 먹을 거. 아 그래요? 드시려고요? 네. 소매 손님이 많아지는 오후부터는 아내와 막내 아들도 나와서 가게 일을 돕습니다. 오늘은 세 식구 오붓하게 고기 파티를 한다네요. 아 이거 고기 아까워서 어떻게 먹나 싶은데 괜찮아요? 그냥 먹을 때는 사장님이 그런 게 있어요. 먹을 때는 그냥 푸짐하게 먹고. 네. 근데 항상 그래. 근데 이렇게 째째하게 갖고 와서 구워 먹고 그러지는 않아요. 시커 먹어야지. 그래서 직원들이 얼굴에 그냥 기름기가 살짝 흐르고. 네. 나 못 먹고 다른 거 생각하면 지금 먹어야 또 일을 하죠. 남편은 결혼할 때부터 정형사였습니다. 함께 열심히 살아온 부부지만 그 세월 부침도 많았답니다. 진짜 안 해본 게 없어요. 최고로 오래 한 게 고기 장사지. 나 친구가 나를 소개해줘갖고 만났을 때도 마장동에 이제 직장생활 할 때 만났던 거고, 그리고 결혼해서 장사 시작한 거는 첫애 4살, 큰아들 2살 때 시작 88년도 8월 달에 그때 오픈했었어. 그래갖고 잘 해나갔지. 잘 해나가다 너무 욕심이 가해서 직원도 크게 두고 막 그렇게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직원들도 막 또 다른 매장에 또 매장도 있어갖고 그냥 많이 벌렸어요. 많이 벌리다가 관리도 안 되는 상황이고 너무 내 그릇은 적은데 너무 넘치게 했던 거지. 지금은 이렇게 편안해 보이지만 어렵게 이룬 가게 문을 닫아야 했을 땐 얼마나 막막했을까요? 지금 가게는 2번의 실패 후 10년 만에 다시 차린 3번째 도전입니다. 처음부터 잘하려 생각하지 말고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그러더라고. 처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지막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마지막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살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여러 주위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니까 이제 괜찮겠죠 뭐. 그래도 아직까지 인심은 안 열었구나 생각을 드는. 세상 내가 악하게는 안 살았다. 그런데 자부심 하나로 사는 거지. 아우 근데 아드님 든든하네요. 든든해. 어우 든든하네. 수고 많으셨어요. 아이 고생 많았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네 푹 주무세요. 깊은 새벽, 어김없이 소와 돼지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성과 부천 등지에서 도축돼 올라오는 소들. 보통 4등분한 덩어리로 배달돼 옵니다. 한 덩이에 100kg이 훌쩍 넘죠.
소가 들어오면 막내 직원이 본격적인 작업 준비를 시작합니다. 계속 촬영되는 거예요? 아, 여기서는 막내이신 거예요? 네, 막내예요. 처음 오셔서 그러면 네. 첫날 뭐 하는지 기억하세요? 아, 첫날은 이제 좀 뭐 돌아가는 패턴이랑 그런 거 배우고 그랬었어요. 올해 29. 운동선수였다가 한 달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흥구 씨. 아직은 허드렛 일을 합니다. 박스들은 왜 까는 거예요? 소 지방이 바닥에 떨어지면은 많이 미끄럽고 그리고 지저분해지고 그래가지고 박스를 깔아 두면은 괜찮아요. 이곳 직원들 중에는 흥구 씨보다 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선배도 있습니다. 뒷다리 담당인 건종 씨는 출판사를 다니다 3년 전 35의 나이에 정형의 세계로 뛰어들었습니다. 후회는 없을까요? 하다 보니까 하면 할수록 더 모를 때 있잖아. 왜 그럴 때 그런 생각 들었죠. 와, 이거 힘들다 그런 생각도 했었죠. 근데 뭐 하나하나 이제 물어보고 배워가니까 또 이제 같이 일하잖아요. 사실 일하는 자체가 재미없거나 지루하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소가 제가 아직은 잘 모르지만 소가 다 똑같이 생기진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조금씩 틀려요. 그런 걸 이제 맞춰가면서 내가 소를 작업을 하는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한 재미도 있고 성취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수술 좀 하면 안 되겠냐? 막내 흥구 씨는 선배들의 손놀림 하나하나를 열심히 눈에 담습니다. 네? 지금 눈으로만. 네, 아직은 칼로 잡는 거라서 쉽게 잡으면 다친다고 해서 일단은 좀 익숙해지면 그때 아마 빨리 치고 싶겠어요. 네, 빨리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잘하고 있는 거야 하는 거야. 네? 잘하고 있는 거야. 더 많이 도움 드려야죠. 아, 충분히 도움되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러게요. 대단해 보이는 선배들에게도 처음은 분명 있었답니다. 날이 밝으면 배달 전쟁이 시작됩니다. 거래처에서 원하는 물건을 찾기 위해 배달 담당 직원들은 바빠지죠. 그 사진 찍어서 누구한테 보내는 거예요? 거래처 사장님. 물량이 부족할 땐 이웃 가게에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지금 바로 보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네. 그걸로 보내드릴게요. 그 대리로 보내주세요. 네. 그래서 형님. 네. 누구한테 이렇게 죄송하다고. 아, 거래처. 네. 물건 시간대가 안 맞아서. 네. 보내줘야 되는데. 약속한 시간도 늦었어요? 네. 네. 필요한 부위가 있으면 나 먼저 달라고 막 그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서로 자기 집에 작업이 없으면은 물건도 공유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일 들여올 고기를 위해 아예 먼 길을 나서는 도매 상인들도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충북 음성의 축산물 공판장으로 가는 버스. 대부분 밤새 정형 일을 한 도매 상인들입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나가시기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죠. 힘들어도 생업이니까 다녀야지. 가서 직접 눈으로 보고 골라서 사야지 그나마 좋은 소를 고를 수 있으니까. 중도매인들이 사서 보내주는 업체도 많은데 직접 업자분들이 가셔가지고 직접 본인으로 확인해서 마음에 드는 거 사보면 또 내가 또 마음에 드는 거 샀을 때 그 뿌듯함이 또 그것도. 더 좋은 고기를 사기 위해서라면 이렇게 쪽잠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한 시간 반을 달려 드디어 음성 공판장에 도착했습니다. 2010년 문을 연 이곳은 국내에서 가장 큰 도축장과 경매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제 도축된 소들이 경매를 기다리고 있는 냉장실에 들어서자마자 원영덕 사장님의 눈이 바빠집니다. 이런 거 마블링이 이런 거 환상이잖아. 되게 좋은 소예요? 아, 최고죠. 마블링 자체가 근내 지방인데 골고루 이렇게 이제 지방 자체가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갖고 이걸 갖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마블링이라 하는데 이렇게 촘촘하게 백설기처럼 꽉 차 있어야 고기가 부드럽고 연하고 육즙도 많이 나옵니다. 최고 등급의 고기만 취급한다는 사장님. 소를 보는 눈이 워낙 정확해서 마장동에서도 매 눈으로 통한답니다. 음성에서 일일 평균 두수가 500도에서 600도인데 이렇게 그린 같은 소들은 15% 내예요. 거기서도 또 엄청난 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도 또 경쟁이 붙기 때문에 경매 볼 때는 진짜 전쟁터보다 더 심해요. 다 보는 눈은 똑같거든. 그렇기 때문에 10원 차이, 1원 차이에 낙찰이 되고 안 되고의 그 관건이에요. 서로 눈치 싸움도 많고. 드디어 더 좋은 소를 더 싸게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500여 마리의 특징들을 재빨리 파악하고 눈치 작전을 펴는 사람들. 원하는 소를 발견하면 단말기 위해 소는 더욱 바빠집니다. 사장님이 점 찍어둔 소 순소인가 본데요. 성공입니다. 오늘 마음에 드는 것만 다 샀는데요. 원하는 소 내가 생각했던 단가에 다 잘 산 것 같아요. 밤새 일하고 먼 길을 달려온 보람이 있네요. 더 좋은 고기를 공급하려는 마장동 상인들의 노력은 그렇게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서 소비자들은 더 이상 고기의 품질만 보고 구매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 이곳 상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이유겠죠. 시장 한복판에서 이색적인 간판을 발견한 건 촬영 3일째였습니다. 들어서자마자 펼쳐지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여기는 대체 뭐 하는 곳일까요? 여긴 와인바 같은 곳인가요? 아니요. 정육점이에요. 정육점이요? 예. 와, 저 정말 재밌어요. 예? 이게 정육점이에요, 예, 여기가? 예. 1978년부터 마장동에서 도매업체를 운영해온 아버지의 뒤를 이어 아들 상원 씨가 개업 준비 중인 정육점. 마장동의 좋은 고기에 서양식 건조 숙성 방식을 도입했답니다. 저희 마장동은 소가 도축돼서 첫 번째로 거치는 곳이 마장동인데 그 메리트를 누가 이기겠어요. 근데 그 메리트를
다른 포장이라든지 뭔가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뭔가 좀 바꿔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장동 고기가 너무 좋고 너무 가격이 정말 최고고 품질도 좋은데 그거를 사람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예,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약간 전체적인 그런 걸 보고 좀 그런 것 같은 것 같아서.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이런 과감한 시도를 할 수 있었던 건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란 마장동 고기에 대한 자부심 때문이었습니다. 친구들 어릴 때 막 정말 4살 막 3살 이럴 때 친구들 놀이터 가서 놀 때 저는 여기서 놀았거든요. 이 바장동 시장에서 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피냄새 같은 게 굉장히 익숙하고 이 바닥 냄새 이런 거 굉장히 익숙하고 그렇게 자랐는데 그게 한 뭐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뭐 이렇게 철없던 시절에는 굉장히 싫었어요. 이 마장동에서 내가 나중에 뭐 일을 한다는 생각도 해본 적 없고 그런 게 좀 별로 안 좋았어요. 좀 싫더라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 마장동에서 컸다는 그게 너무 자랑스럽고 그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름을 그냥 여기서 태어나서 자랐다라고 진 거죠. 마장동에 애정이 많네요. 마장동에? 마장동에 애정이 많죠. 왜냐면 마장동이 이제 저희 아버지나 다름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시장의 불이 하나둘 꺼져가는데 덕주 씨는 여전히 바쁩니다. 주변 상가는 이제 문을 좀 많이 닫아가네요. 네, 저희는 이거 하고서 네, 이거 하나만 2개만 얼른 만들어 놓고 청소하고 이제 저희가 들어가야지요. 그럼 처음에 여기 우시장에 오셨을 때 혹시 기억나세요? 기억나죠. 어땠어요 그때는? 그때 여기 아마 여기 천막 하기 전에 공사하고 있었어. 천막 여기 위에. 그때는 이제 저희가 9/3일부터 시작했는데 10월 달에 했는데 12월 말일날 강우병이 터진 거예요. 예. 그때. 그래서 저희가 6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를 거의 진짜 물건이 다 냉동실에 들어갔었어요. 이게 거의 빚을 많이 졌었죠, 그때도. 네. 그래서 근데 딱 1년 지나고 나서 강우병이 어느 정도 되면서 1년 후에 좀 많이 풀려가지고 그때 좀 저희가 좀 경기가 괜찮았죠. 그래서 아무튼간 마장동이요 가슴 아픈 곳이에요. 네. 근데 고맙기도 하고 가슴 아픈 곳인데 애정이 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와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와서 그쵸? 딱 그만합니다. 10년이나 세월 동안 많은 걸 느끼게 한 곳이죠. 진짜 저를 많이 키우게 했어요. 저를 많이 키워줬고 여기서 그때는 그 시절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걸 어떻게 견뎌냈지? 그래서 내가 요즘에 생각하는 건데 그래도 그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서도 혼자 할 수도 있고 모든 거 다 극복할 수도 있고 새 아이 엄마로서 그런 걸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겠구나. 참 그게 10년의 세월이 허송 세월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해요. 촬영 마지막 날. 어제 만났던 막내 흥구 씨는 오늘도 바빠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는 뭐 배웠어요? 어제는 이제 전각에서 사골 떼는 그거를 조금 배웠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라고 선배가 알려주던가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고기고 상품으로 나가는 거니까 약간 조심해야 되고 일단 팔을 쥐고 있으니까 항상 긴장하고 그러면서 좀 천천히 안 다치게 천천히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한데 천천히 중요하게 하는 게 더 크다고 말씀해 주셔가지고
즐기고 있습니다. 안 보이면 이렇게 무슨 3년차 선배 건종 씨는 기술 하나하나를 후배에게 세세히 일러줍니다. 걸러주잖아. 그러니까 힘으로 네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얘가 떨어지게끔 하는 거야. 까마득한 그 옛날부터 이렇게 사람의 입으로 손으로 전수된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부장님 계시고 뭐 저도 있고 하지만 뭐 이 일 자체가 뭐 그냥 막내다 뭐 고참이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야죠. 그렇게 돼야지 서로 발전도 같이 발전하는 거고. 당시 전자책으로 지목된 인물은 언론인 출신으로 경남기업 부사장을 지낸 윤동입니다. 잡을 날이 많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시작이죠. 왔다 갔다 하면은 1년 전 개업한 손용호 사장님 가게를 다시 찾았습니다. 오늘 손질하고 있는 건 특별한 고기라는군요. 이번 또 가정의 달 때 해가지고 또 성동구청장 오늘 만나서 또 가정의 달 또 불효토끼 하는데 기금. 아, 불효토끼도 하세요? 예. 불효토끼를 어떻게 하세요 그러면? 아, 고기를 주죠. 고기 장사니까 고기로 해가지고 기부하는 거죠. 칼을 잡은 지 20년. 마장동에서 인생의 절반을 보냈습니다. 자신의 가게를 열겠다는 꿈을 이뤘지만 영호 씨는 처음의 마음을 잊지 않으려 합니다. 가게 그때 오픈했을 때 이제 많이들 오셨죠. 그래도 좀 도움도 많이 주시고 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오신 분들의 힘을 입어서 제가 좀 더 좋은 고기로 보답하면서 이제 열심히 해야겠죠. 이제 그걸로 보답하는 게 제 목표 같아요. 어떤 가게를 제일 남고 싶으세요? 그 업소나 식당에 저희가 믿음 두고 신임 받는 뭐 그런 업소 만들고 싶습니다. 기계는 대신할 수 없는 오직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 마장동 사람들이 정직한 땀으로 빚어내는 진한 삶의 풍경을 3일간 지켜본 지금. 고기 한 점이 새삼 귀하고 고맙게 다가옵니다. KBS KBS 한국방송